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거래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자,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공지를 합니다. 8월 28일 수요일이죠. 8월도 거의 이제 하반기로, 8월도 거의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그리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을 샅샅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왜 이런 주제로 정했냐면요, 거래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거래량이 크게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DJ. 자,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을 확대 검토하겠다, 서울시에서. 자, 이게 지금 시장이 많이 다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집값, 전세값 동반 상승하는 제 예측대로, 제가 올 초에 예측했던 대로 전세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어디 한번 기사를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한겨레 신문에서 서울시 강남 상구 용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 자, 그린벨트 해제를 들썩 강남 상구 용산 규제 검토. 그린벨트 8월 8일날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혼부부들한테 싼값에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데 강남 서초구예요. 강남구 서초구. 여기를 푼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뒤늦게 강남 상구와 용산까지 규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미 돼 있으니까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게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끔 지정을 하는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주택 이 시장에 대해서 주택을 사지 못하게끔 하는 주택거래 허가지역으로 이제는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는데요.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 및 강남 상구 전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계획. 신고가가 많은 지역 모니터링 중. 계속 오르면 토지거래 허가제 추가 지정 등 플랜 B 가동하겠다. 자, 이거 이렇게 보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일시적인 상승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정부에서 다급하긴 다급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지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들 아시죠? 토지 투기 수요 억제책으로 강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매매를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본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게 토지 시장에서만 본래 해당이 됐던, 왜냐하면은 토지 택지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택지 개발을 하려면 그 땅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에 막 투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명칭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는 반대로 주택 지역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묶고 있죠.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한마디로 실소유 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실거주자만. 내가 주택이 있으면 또 못 들어갑니다. 팔고 들어와야 되고 2년 이내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실거주자만 들어가서 있어야 되니까 갭투자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 억제, 실거주 목적 매매만 가능. 그리고 해당의 어떤 지역의 어디 동, 어느 아파트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왁구정동, 뭐 목동, 여의도, 뭐 성수동 뭐 이런 데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보통 1년 단위로 지정을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은 평생 묶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는 지역을 한해서 1년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1년 후에 다시 재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지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투기 수요를 찾아내서 시장 안정을 시키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풍선 효과로 서울 전체 가격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투기 수요가 시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아 외지인들의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핀셋 규제로 과열되는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일견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반대는요, 역사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로 집값을 억제한 경우가 없다.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해요. 그리고 반포 한남동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이면 주변 지역이 풍선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주변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허가구역을 자꾸 확대하다 보면 결국 서울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단기적인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효과는 없다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잠실도 묶었고, 그 다음에 저 어디예요? 목동도 묶었잖아요. 목동 이런 데 묶었을 때 지금 목동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목동도 거래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목동 주변 집값들 다 올랐죠. 그리고 그 목동에 아파트, 목동 1단지부터 그 아파트들 다 가격들이 지금 올라 있죠. 단지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놨기 때문에 실거주자나 아니면 경매로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살 수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어떤 전세를 끼고 산다는 이걸 못하니까 매매 수요는 적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냐? 천만의 말씀이죠. 올랐죠. 마찬가지예요. 잠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월 8일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그거 별로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은 뭐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겠다, 이거 완전히 장기 대책이죠. 10년 후에나 있을 장기 대책이죠. 그리고 제3기 신도시를 빠르게 땡겨서 뭐 공급을 하겠다, 이건 뭐 예전부터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빌라들을 정부의, 서울시나 정부에서 사들여서 이 서민들한테 전월세 싸게 공급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크게 없는 대책들이잖아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거나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이게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무슨 공급 대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게 8월 8일 대책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대책을 발표한 영향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대책을 발표한 거죠. 8월 8일 대책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발표 후에도 부동산 과열 저짐이 보인다면 규제 강화가 예상이 될 거다. 당연하죠. 이래도 안 막히면 또 다른 대책을 쓸 거고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다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진작에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겠네요. 그렇죠.
제가 1월부터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올해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사람들은 빨리 투자해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값도 계속 지금 뭐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동안 찬밥 대접을 받았던 이 빌라 시장, 특히 재개발이 가능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계획, 역세권 개발 등등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들, 그런 빌라들은 언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는 소리 없이 지금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리고 막상 또 살려고 하면 가격을 올려서 지금 상당히 이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이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투자 못한다고 내년에 투자 못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 투자금 2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게 아마 올 가을 시장이 지나잖아요. 올 가을이 지나서 올 연말쯤 되면은 2억이면 투자할 수 있었던 게 2억 5천, 거의 2억 8천, 3억 이렇게 줘야지 투자금, 전세를 끼고 실투자금 그렇게 2억 5천 이상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5천에서 1억 가까이 또 하반기에 또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 이런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설마 이렇게 어저께도 어떤 지역에 재개발 역세권 개발 지역의 빌라 매물을 제가 저희 여기 오신 분한테 고객한테 투자를 시키려고 했는데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3천만 원을 올렸어요. 가격을 3천만 원을. 참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안 됐는데 왜 지금 3천만 원 올렸겠습니까? 그동안은 거래가 안 돼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막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그 3천만 원 올려도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천만 원이 올라가기 전에 가격을 본 사람이 3천만 원 올리면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저 같아도 기분 나빠서라도 안 살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고 뭐든 다 마찬가지죠. 가격이 올랐어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비싸지 않다 생각하면 사야 되는 건데 그런 자존심이라든지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도 사기 싫거든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규제 강화가 예상이 된다. 자, 정부 집값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핵심지를 몰리는 거 막고 지방으로 서서히 퍼지도록 정책 추진. 건설사 부도와 경제 연착륙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역대 정부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강남 3구 용산 이 발표가 현실화 된다면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됐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이 커질 겁니다.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약에 묶인다. 그렇게 되면요. 물론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이미 묶여 있지만요. 다른 지역 마포구라든지 지금 이제 마포가 지금 강한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마포구, 성동구 이런 데들이 많이 묶인다면 분명히 시장에 안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규제의 효과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규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일시적인 규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으면은요, 일단 주변에 풍선 효과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 가격들이 오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집이 20억이야. 30평대가 20억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였어. 그 옆쪽에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데 우리는 묶여서 이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살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거래가 왕성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집하고 한 5억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그 갭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20억이고 저게 15억이었었는데
이 15억짜리가 가격이 오르는 거야, 점점. 16억, 17억.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여있는 20억짜리 아파트는 그대로 20억으로 있나요? 절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거래는 안 되지만 21억, 22억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이게 여태까지 반복되어 온 하나의 어떤 규칙적인 그런 현상인데 왜 이렇게 또 할까? 그래서 양극화 안에서 또 다른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인기단지가 아닌 경우는 집값 상승이 거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이런 그 한동짜리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집값 상승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몇백 세대 이렇게 400세대, 500세대 이런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쪽 지역을 묶으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오릅니다. 예,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은 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다고 해서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가격은 오른다는 거예요. 주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과를 한번 이제 보시자고요. 자, 이거 뭐 토지거래 허가제로 집값 안정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갭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2024년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성동구도 오르고 마포구도 오르고 서울 송파도 오르고 다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집값 안정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그 투자 역사에서 봤듯이 토지거래 허가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 서초, 용산, 상급지는 이 갭 투자 건수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집값이 높아서 한 번에 실거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실거주로 못 간다는 거, 집값이 높아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된 곳은 거래가 줄어들면서 갭 투자 줄었으나 자, 주변 지역은요 거래가 더 늘어나는 풍선 효과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 지금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투기 수요를 막는 게 아니고요.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뭐 최근에 88 대책까지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건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건데 이것도 참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집들은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풍선 효과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지역이고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이구나. 그쪽 상급지다. 이런 이미지만 사람한테 심어줄 그런 악영향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결론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도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묶는다. 이거는 상당히 이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추세가 지금 어떤 추세예요?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분. 상승 추세라는 건 뭐냐면 우린 추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상승 추세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모든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는 양적 긴축 정책, 미국이 그 시중에 돈을 줄이는 금리를 올려서 돈의 양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폈죠. 양적 긴축,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런데 이제 9월달이 되면은 양적 긴축에서 바야흐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낮추는 거죠. 낮추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이제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것은 이 부동산 자산 시장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시장은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언제까지? 제가 언제까지 간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내년 말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년 말까지는 계단식으로 올랐다 약간
이렇게 오르고 계단식 상승을 계속할 것이다. 내년 말까지. 그 후에도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년 말까지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자, 그렇다면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죠.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게 되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방금처럼 규제를 가할 겁니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묶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은 규제 효과 때문에 이렇게 하락합니다. 하락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원래의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다시 원래 추세대로 상승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 규제가 하나씩 나올 텐데 그러면 아이고 이거 규제 나와서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고요. 규제 효과는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해요? 단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3개월에서 5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이 정도가 약간 거래가 안 되고 좀 뭔가 시장이 갑자기 주춤주춤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원래 추세대로 다시 상승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잖아요. 하락 추세로.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양책을 씁니다. 항상 우리는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하죠. 정책적으로. 부양책을 쓰면은 부양의 효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다시 시장이 뭔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서 이것도 역시 3개월에서 5개월 못 넘긴다는 거예요. 원래의 추세대로 하락한다라는 거죠. 지금의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을 잘 아셔야 돼요. 이쪽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부양 대책 그리고 또 정부의 규제 대책은 분명히 효과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규제 대책은 단기간에 불과하다. 단기간의 효과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세대로 원래 추세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규제가 나오면서 주춤주춤 하더라도 원래 추세대로 결국 가니 절대 거기서 이제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하락론자들이 또 나오겠죠. 봐라 이제 드디어 시장 하락한다. 사면 안 돼, 집 사면 안 돼. 이렇게 또 막 부추길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 정부의 방향성은 뭐였어요? 일관적으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예상외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거래량이 막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 이런 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뭐 전세가 매매가 동반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 강화를 지금 슬슬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외면하고요. 규제 강화 쪽으로 만약에 방향이 선회된다면 집값 상승 결국 기정사실화 된다. 이런 부분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투기 수요만 잡는다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시장은 시장대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예측했듯이 앞으로 2, 3년 후에 이 상태로 가면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공급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 상승, 이 집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공장에서 후딱 하루 만에 뭐 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건축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철거를 다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입주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까지 평균 한 3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단시간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절대 원칙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되고요. 수요가 부족한 지역 공급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강남에 이 어떤 그 억제를 할 게 아니라 강남권 있죠. 강남 3구 억제를 할 게 아니라 강남에다 오히려 공급을 많이 해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 거기에 강남에다 집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아지면은. 그걸 자꾸 강남을 부각시키고 강남을 타켓으로 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강남은 너무 좋은 지역이네. 강남, 그 공급 부족한 지역.
항상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우리가 필 때 우리 전체 아파트에 불과 2%, 3%도 안 돼요. 강남 상구. 3%도 안 되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을 필 게 아니고요. 전체 나머지들을 위한 그런 주택 정책을 좀 피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수 지역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강남 상구 같은 데는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들어가서 사게끔 하고. 그렇죠. 그냥 놔두고 나머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택 시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토지거래구역 확대에 대한 이 시장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고를 하셔서 절대 어떤 이런 규제가 오더라도 절대 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 절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꼭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